어제 제가 왕사남을 보고 왔거든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왕과 사는 남자? 평소에 극장을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하게도 봤겠죠. 하지만 뭔가 대작, 아바타 3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3잖아. 아바타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만한 그런 영화이기는 합니다. 그거 말고도 어벤져스도 있잖아요. 스파이더맨도 있고. 그런 시리즈물 말고 이번에 나온 프로젝트 헤일메리 이런 것처럼 단편으로 나온 영화들을 평소에 관심 없다가 기대작이라고 해서 보러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그 컬처데이 버프를 좀 받아서 1500을 뚫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뚫었죠? 어제 뚫었습니다. 어제 뚫었고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어. 내려갈 때가 돼서 1600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주인공이 팬덤이 계시잖아. 이 워너원 출신의 박지훈 씨가 단종 역할을 맡았죠. 그 역할도 역할이지만 이제 곧 4월일 거예요. 그 워너원 멤버들이 모여서 또 이번에 그 IOI도 앨범 활동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워너원도 전부 다 모이는 건 아닐 거야. 그 멤버들 중에 일부가 모여서 그 워너원 그 활동을 한다고 발표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해야 됐겠지만 아무래도 이 단종이 극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단종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상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배되는 그 당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당시의 상황의 단종은 굉장히 몰골이 처참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나를 따르던 나를 지지해주던 그런 나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보필하려고 하다가 다 죽어 나자빠지는 그 상황에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지. 극 중에서도 계속 상을 물려요. 드셔야 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서도 상궁이 얘기를 하지만 계속 상을 물려. 한 명회가 오죠. 와서 다음은 내 차례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저들처럼 비명을 지를 다음은 차례냐고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름의 야, 나 왕이었던 사람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그래도 권위를 조금 보여주는 모습 좋았어요. 그 박지훈 씨 연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내가 박지훈 배우가 지금은 배우 맞지? 약한 영웅도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약한 영웅이라고 웨이브에서 처음에 1기가 나왔고 2기는 넷플릭스에서 나왔거든요. 2기 완결이야. 3기는 내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 아베진이 죽었기 때문에 3기는 안 나올 겁니다. 약한 영웅 1편을 재밌게 보고 제가 그 뒤에 웹툰을 무료판 다 보고 결제해가면서까지 약한 영웅 웹툰을 완결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뒤 내용은 아마 시즌 3는 안 나올 겁니다. 드라마로는 안 나올 거예요. 재미있었어.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약한 영웅에서는 뭔가 주인공이 약간 그 찐따 아닌 찐따? 그런 약간 찐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약간 지금 우리가 그 단종 역할로 볼 수 있는 박지훈 씨보다는 살이 조금 있는 모습이었어. 그때도 잘생기긴 했지. 그랬는데 지금 단종 역할로 나온 걸 보니까 야 장난 아니더라고. 엄청 잘생겼고 역시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천만 영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야 지훈이 영화 하나 찍었는데 1500만이야. 랭킹 3 찍었어요. 그 정도면은 팬들 입장에서 우리 오빠 기 좀 살려드려야겠다. 1600만 가자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다 응집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관람객 수 올리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영차에서 어떻게 1620만인가 그렇거든요. 극한 직업이 이게 탑2거든. 탑 1이 1700만인데
이거는 조금 힘들어. 개봉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때가 됐거든요.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4월 전에 내려가지 않을까. 개봉 일수가 뭐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700만까지는 힘들다. 근데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1,600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개인적인 건데 나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아니 왕가 사는 남자를 정말 재밌게 봤다는 게 아니고 탑 내가 명량은 안 봤어요. 사실은 이 왕가 사는 남자도 그렇지만 국뽕 영화라고 하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게 사실은 봤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은 저는 1,000만이 넘어가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안 보잖아. 안 보면 향후 10년간 이어질 뭔가 드립이라든지 얘기하는 거에 인용이 될 만한 그런 명대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들의 웃음 코드, 그들의 그 해학적인 그 모습을 제가 공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는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0만이 넘어가는 영화는 1,000만 언저리 900만? 네. 900만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에 편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영화를 잘 안 보는 분이라고 하셔도 그런 영화 정도는 어떻게 한번 보는 게 어떤가. 이 베테랑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 지금 2위에 랭크된 극한 직업 애초에 4위였던 애초에 3위였나? 베테랑 이거는 제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볼 때도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내가 왕가 사는 남자 이거 보러 갈 때 티슈를 챙겨갔어. 이거는 무조건 심파 들어가 있다. 최대한 그 전에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해서 스포를 안 당하려고 얘기를 안 들으려고. 이미 내용은 알지. 승육신, 사육신, 단종이 뭐 어떻게 죽고 뭐 이런 거는 아는데 그런 건 어차피 기본적인 그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사실 그 조선 왕조실록 거기에는 단종이 자결했다고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뭐 자결이긴 합니다. 사약을 받아서 그걸 마시고 죽는 걸로는 나오지 않아요. 사약은 내리는데 사약을 내리게 되는 과정도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고 야사들 부전으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장항준 감독님이 잘 엮어서 시나리오를 잘 쓰셨어. 그리고 또 한간에 얘기가 됐던 호랑이 CG 뭐 감안하고 봤습니다. 아니 뭐 시대가 시대라고 하더라도 최민식 씨 주연의 애호라는 영화에 여기 호랑이 CG가 장난 아니었어요. 거기 호랑이가 주인공이었거든. 여기만한 호랑이가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에바지. 내가 감독이었어도 에바라고 생각했을 거야. 야 여기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 게 말이 되냐? 야 우리 잘 나와봤자 난 300만만 나와도 좋겠다고 손익 분기점만 넘어도 좋겠다 라고 하면서 찍으셨을 거야. 당연히 애초에 처음부터 1,000만 넘을 영화라고 판단이 섰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영화를 다 찍은 다음에 내부 평가, 내부 그 CJ 탄하잖아요, 쇼박스가. 그래서 이 투자자들, 우리 돈주, 쩐주들 모시고 그 내부 시사회를 했을 때 야 이거 지금 망해가는 극장가를 되살릴 한방이 될 수 있다 라는 평가가 내려져서 사실은 개봉을 할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랑이 CG를 조금 더 다듬을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냥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볼 거야. 그리고 사실 호랑이가 여기서 더 털이 풍성하고 풍채가 더 거대해지고 그러면은 야 그 화살 두 방에 먹잇감을 놓치고 절벽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호랑이가 죽는다는 게 사실 더 말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구실 삼아서 개봉 시기를 당겼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야 당긴 사람 보너스 줘야 돼. 시장 파악을 아주 정확히 했어요. 이거 조금 늦었으면 프로젝트 헤일메리하고 정면에서 맞붙을 뻔했어. 그러면은 관객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줄은
나는 몰랐거든. 나는 울 줄 알고 티슈도 챙겨갔단 말이죠. 근데 안 울었어. 눈물을 뽑을 만한 장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서사가 조금 약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서사가 조금 빈약했어. 그런데다가 나는 유지태 씨가 이 왕가 사는 남자에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천만영화 배우 뭐 이래가지고 그 사진, 왕가 사는 남자 사진 찍혀 있는 걸 보면 그 박지훈 씨하고 유해진 씨하고 그 강항중 감독님하고 또 이렇게 유지태 씨하고 넷이 찍은 사진들, 또는 감독님 빠지고 배우 셋이 찍은 사진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유지태가 수양대군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왕가 사는 남자에는 수양대군은 털끝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세조도 안 나오고, 수양대군도 당연히 수양대군은 안 나오죠. 수양대군이라고 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거니까 수양대군이라고는 안 하고, 세조라고도 안 해. 그냥 뭐 삼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양대군은 아예 그냥 나오지를 않고, 그럼 유지태 씨는 뭘로 나오느냐? 한명회로 나옵니다. 세상에 진짜 이것이야말로 판타지가 아닌가. 여러분, 한명회라는 사람을 압니까? 이 한명회라는 사람이 칠삭동이로 유명하거든. 칠삭동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품어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7달 만에 애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애가 유약하고 위험한 상태겠습니까? 애초에 어릴 때부터 유약했어. 그냥 주구장창 끝까지 유약했어요. 그런데 190이 넘어가는 그 어한의 바젤란테에서는 거의 뭐 터미네이터처럼 나왔잖아. 거의 그런 거한의 그런 사람이 한 명으로 나와서 약간 갸우뚱? 수양대군보다 더 셀 것 같은데 이게 한 명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관상에도 나오죠. 한 명에. 아무래도 세조하고 콤비를 이뤄서 세조를 임금으로 추대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뒤로 잘 살았어. 죽고 나서 나중에 시체가 꺼내져 가지고 부관 참시를 당했지만 살아생전에는 적수가 없을 만큼 천수를 누리다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사실 뭐 어디 이런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지는 이 한 명의 자체가 좀 얍삽이, 또는 뭔가 그 기울어진 그런 집안의 셉셉이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 한명의 집안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금수저 집안이에요. 약간 아무래도 그 집안도 좋고 급발로 머리도 좋고 총명하고 막 군사가 돼가지고 세조 옆에 붙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왕을 세우고 이런 인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좀 모자라게, 한쪽이 조금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내야만 하긴 했었어. 스토리텔링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이 한명의 자체가 그 공부 쪽에는 학문 쪽 발음 잘해야 돼. 학문 쪽으로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 이 한명에는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어. 산이며 들이며 강이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인맥을 넓혀가는 가운데 공부는 좀 하기 싫고 머리는 좋아. 그런데 나는 그 집구석 방구석 안에서 답답하게 서책 읽는 것보다 산이며 강이며 논을면서 술도 한잔 하면서 한바람 들바람 맞으면서 시 짓고 그 동문서학들과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를 포기했어. 왜? 포기해도 금수저 집안이라서 잘 살아요. 그래도 뭐 나이 먹어서까지 너무 집에서 또 놀고 먹으면 좀 그러니까 굉장히 40 다 된 나이에 뭐 그냥 대충 관직 하나 맡고 들어간다고 해요. 관리직 같은 거 맡았는데 여기서 그 세조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 뒤는 아시는 것처럼, 근데 한명에도 사실 거기서 갖은 수모를 당해. 늦은 나이에
그냥 대충 관리직 여기서 이거라도 해 해서 시켜주는 걸 했는데 한 그 모임, 이걸 무슨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동아리 같은 그런 거라고 쳐도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 명망 있는 집 자제 또는 그런 벼슬 같은 걸 하던 사람들이어서 그 들어올 수 있는 커트라인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나름 한 명에도 뭐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가입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야, 네가 하는 게 무슨 벼슬이야? 그냥 꼬붕이지 새끼야. 가서 너 하던 거나 해. 이 심부름꾼 같은 새끼. 엄청난 수모를 당했다고 해요. 이게 훗날 한 명의 가슴에 박혀있던 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한 명의 이야기를 하는 날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한 명의가 디지털하고 굉장히 초반에 나와요. 초반에 막 그 발걸음, 막 밖에서는 그 사육신들 고문 당하고 있고 비명 지르고 있는 와중에 단종이 밥상 물리라고 엄포를 계속 놓고 있고, 물리라 하였다 막 이러면서 막 물리라고 하는데 쿵쿵쿵쿵 하면서 되게 그 진격의 거인 같은 발자국으로 발걸음이 이렇게 쿵쿵쿵 발이 클로즈업 돼서 이렇게 나오다가 가는 뒷모습 이렇게 나오다가 한 명이가 왔다고 알리죠. 딱 듣자마자 구궁 하는 그런 효과음과 함께 동공지직난 단종, 그러면서도 불라하라 해서 드려. 그런 다음에 대담을 나눠. 단종이 다음은 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라고 하니까 밖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자들 다음은 나냐고 물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전하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니 저 자식들은 영모를 깼습니다. 전하 몰래 설사 전하가 아셨다고 한들 저렇게 될 게 뻔한데 유난을 해주셨겠습니까? 저들은 죽을만 하니까 죽는 거고요. 고문을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전하는 그럴 일은 없으세요.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비릿한 웃음을 짓습니다. 훨씬 잘해 이 꼬맹이 새끼야 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 단종이 조선시대 자체가 반역으로 고려를 처단하고 새로 세워진 나라잖아. 거기에다가 왕자의 난으로, 이게 보통 적장자, 장남이 왕위를 계승을 받는 게 적장자라고 하죠. 적통, 아주 한치의 그 의심이 없는 적장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성리학을 따르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게 어려웠어요. 이 문종이 세종대왕의 장자, 문종이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 세종대왕도 첫째가 아니죠. 세조도 첫째가 아니야 여러분. 첫째가 아니에요. 세종대왕도 첫째가 아닙니다. 이 문종이 첫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종이 두 번째야. 적장자, 적통을 잇는, 왕조의 적통을 잇는 적장자가 바로 아버지 문종, 아들 단종이에요. 이 문종이 살아있을 때 병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내 동생이 내 아들의 왕위를 찬탈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통수죠? 세조가. 근데 이게 처음부터 세조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저기서 단종은 아직 어리다, 옆에서 이 보필해줄 친족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 수양대군을 살살 가스라이팅 했을 거라고 봐. 애초부터 야 형이 죽었다, 나이스, 이 조카놈의 새끼 왕권 내가 뺏어야겠다 하고 세조가 그때부터 바로 그냥 싹 바꿔버리고 야 조카 그거 꺼져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놈이었으면 문종이 애초에 눈치를 챘을 거야. 이미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다 마련했을 텐데, 전혀 문종이 있을 때는 아우 형님 조카를 잘 보필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겠습니다 형님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형 죽고 나니까 슬슬 옆에서 달라붙어가지고 딱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건 뇌피셜이야. 개인적인, 또 제가 또 나름 작가지 않습니까? 세조가 애초부터 욕심을 품고
형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왕가 사는 남자에는 세조가 등장하지 않아요. 병사들 일으켜가지고 역모, 역심, 반란을 도모하는 그 단종의 추종 세력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한명회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군사들 다 필요 없고 혼자서 다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한명회여가지고, 어쨌든 한명회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디어 매체의 폐해일까? 한명회가 그럴 수도 있잖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도 한명회가 기골이 장대하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 단종에게 많은 신하들이 상왕, 그러니까 현재 왕의 전 왕이죠. 전 선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하들, 고명한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이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고문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조나 한명의 입장에서는 역심을 품은 자들이 계속 보이니까,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보내, 귀양 보내. 이렇게 돼서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귀양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해진 씨가 사는 마을이 나와요. 유해진 씨가 광천골의 촌장인데, 여기가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해. 산 골짜기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야. 골짜기도 되게 험난해가지고 사냥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노루 한 마리 잡으려고 하는데도 그걸 못 잡고 해고생을 하다가 호랑이한테 쫓겨가지고 산골짜기 굴러 떨어져가지고 뇌진탕 일어나고 그런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호랑이한테 아까 쫓겼다고 했잖아. 쫓기고 굴러 떨어져서 한 마을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노루골의 촌장 막내가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무슨 쌀밥에 고깃국에 돼지 통 바베큐도 하고 있고 닭고기도 있고, 야 이거 무슨 다 진수성찬인 거야. 여기 극락인가? 나는 극락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겨우 저 조그만 피덩이 생일인데 이런 마을에 큰 잔치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좀 묻지 못할 그런 해프닝들이 펼쳐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을에 보관 대작 대감 한 분이 귀양을 오신 거예요. 근데 양반이잖아. 잘 모셔야 했던 거지. 초반에 아주 개 진상을 떨어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싫어했어. 그런데 이 고관 대작 대감이 곧 귀양을 끝내고 한양으로 복귀를 하실 거다, 복직을 하신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지 뇌물들과 함께 그 사람한테 줄을 서는, 잘 보이시고 싶은 사람들이 줄지어 연타로 찾아오면서 마을이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거기다가 또 이 대감이 심심했는지 그 귀양살이 몇 년 하는 동안 학장 노릇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또 이 애들 중에 하나가 똘똘한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또 장원급제를 하면서 이 마을 자체가 엄청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 생일이라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도 해먹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걸 이 광천골의 촌장인 유해진이 알게 돼가지고, 다음에 관아에 그 유배지 선정을 신청하러 갈 때 그 일전에 만났던 노루골 촌장 그 아이의 아빠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를 속여 넘겨서 제껴가지고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고 막 어필하면서 우리 광천골이 유배지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서스럼 없이 개걸스럽게 매달립니다.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노루골로 해 라고 사또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나 여기 우리 광천골이야말로 유배지로 적합하다고 막 소리소리 치는데, 거기에 한명회가 있었네. 한명회가 그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해진을 따라서 유배지로 지정이 될 곳, 죄인이 묵게 될 숙소, 그쪽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유배지는 여기로 하겠다
내 너를 다시 보러 올 때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상을 쥐고 너를 보러 올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게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아주 읍조려요. 너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실? 뭐 요거죠? 아유, 무조건. 우리 마을 사람들의 배고리를 끝낼 수 있어. 이것만 얻어내면 이제 우리 마을도 노릇골처럼 먹는 거 걱정 없이, 입을 거 걱정 없이 부유하게 평온하게 살 수 있다. 내 아들놈 머리 어릴 때 좋았는데 지금은 뭐 산골짜기에 공부해서 뭐하냐고 저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내 아들놈이 공부 가르쳐줄 선생님을 모신다는데 뭐든 하겠다. 아주 꿈에 부풀어가지고 유배지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온 게 단종이에요. 다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스포라고 할 수는 없어. 아니, 스포는 님들 단종 몰라? 단종 모름? 태조 몰라요? 한 명의 모름? 요즘 사람들은 모를라나?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야, 한 명의 칠삭동이인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칠삭동이라는 말 자체가 흔하지가 않은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다 얘기는 하고 싶지만 이 이후에는 이 영화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다 창작이거든. 이 유배지를 어떻게 얻었느냐 이런 것들도 창작이긴 하지만 이 뒷부분은 그냥 구전설화, 야사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어쩌고 해서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한 간단한 두세 줄 또는 네다섯 줄의 문장 자체를 가지고 이 감독님이 장항준 감독님께서 각본을 쓰셨죠. 이거를 각본을 방향을 정하고 인물들을 정해서 대입해 넣고 그 안의 상황에서 잘 굴러가게끔 믹싱을 해놓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 뒤부터는 완전한 영화의 골자라고 봐도 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뒤의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잘 풀었어요. 각본 잘 쓰셨어. 괜찮았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아직 안 보셨다면 빠르게 이번 주에 아마 다음 주면 내려갈 거야. 아직도 제 주변에는 안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안 보셨잖아. 어차피 영화 잘 안 보시니까 여러분들도 안 보셨을 거 아닙니까? OTT로 나와도 잘 안 보시잖아. 영화라는 컨텐츠 자체를 소비를 잘 안 하시지 않아요? 이 컬처데이가 있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 많지 않아? 아니야. 저는 추천합니다. 재미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나도 당했으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재밌었다고. 괜찮았어요. 박지훈 최고, 유해진 최고, 한명의 나이스, 전미도 나이스, 오달수 최고. 오달수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단종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심파 이런 거 봐도 나는 오늘은 울지 않을 테야 하고 갑니까? 당연히 심파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울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슬프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도 눈물을 뽑잖아. 나 갔을 때도 내 주변은 다 울더라고. 나는 나 요즘 이상한가? 감정이 메말랐나? 왜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지? 울컥한 부분이 있긴 했어. 아니 뭐 상황이 이해는 가는데 뜬금포 같다? 뭔가 내가 중간에 졸았나? 서사가 왜 이렇게 빈약하게 느껴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 재미는 있었지만,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슬픈 장면이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있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